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대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3월 7일이죠.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도한 요구에 의해서 15개월 정도 표류했던 그 협정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46일 만에 타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너무 과도한 분담금을 주는 거 아니냐, 또는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예산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미 양국 정부는 그래도 아주 만족할 만한 협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협정은 단연간 협정이라는 거, 2025년까지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000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도 분담금으로 동결한다. 그러니까 인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에 비해서 13.9%가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아까 시민단체들이 볼멘 소리를 했던 그 부분이죠. 그 국방 예산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한미 양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방장관하고 외교장관은 그 13.9%의 인상에 대해서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방위비 분담금이 0% 인상된 거, 즉 동결된 거를 따지면은 지난 2년 동안이었기 때문에 둘로 나누면 한 7% 정도 인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한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증가율을 연동시키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도 상당히 만족을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주장하는 입장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의 44% 정도를 우리가 방위비 분담이라는 이름하에 주한미군에게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양국이 지난 20여 년간 거의 30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대개 방위비 분담금이 주둔 비용의 40%에서 4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범위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협상이었고, 그렇게 한국이 불리한 협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주일 미군이라든가 주동 미군과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그걸 비교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적정 수준을 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한 적도 있는데, 가만히 또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하고 독일은 우리하고 좀 입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 위협이 있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위협은 없거든요. 그냥 물론 중국의 위협이라든가 러시아의 위협이 구체적인 위협이라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사실 그들하고 우리하고 안보 환경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협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민사회들이 특히 반발하고 있는 13.9% 인상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훈 국방부 장관하고 정의원 외교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동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7% 인상한 거다. 그리고 국방 예산이라는 건 우리의 어떠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다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또 특히
그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에요. 2019년 초에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적에 이미 8.2%의 그 국방 예산 증가율이 그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적용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 그 인상률 자체가 또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2년에 그 5차 분담금 협상 때는 증가율이 25.7%였고요. 그리고 1994년 2차 협상 때 증가율은 18.2%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13.9%가 그 최고의 증가율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쯤이라도 이 정도의 그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1조 1,833억 원이라는 액수가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한 2.2% 정도고 우리 GDP에는 0.0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경제력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타까워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난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사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거는 가장 어찌 보면 그래도 해결하기 쉬운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말로 하면은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그렇게 아주 풀기 어려운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요새 뭐 여러분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지해라, 쿼드에 참여해라, 뭐 D10, 데모크라시 10, 그러니까 G7 국가들에다가 한국을 포함해서 물론 호주와 인도를 포함해서 10개국의 회의를 하겠다. 거기에 참여해라. 뭐 이런 얘기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에 있어서도 어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미국과 공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분담금이 13.9% 물론 일부 시민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우리의 외교력 뭐 국력 이런 거를 좀 쏟아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2025년까지는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한미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뭐 자꾸 중복됩니다만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지한다든가 쿼드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쿼드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국의 어떠한 국가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쿼드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면 안 된다. 두 그룹이 토론을 통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갖다가 마련해야죠. 이게 쿼드에 참여함으로써 뭐 이익은 뭐뭐뭐고 불이익은 뭐뭐뭐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학자들이 연구에 좀 몰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끝으로 뭐 아쉬운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15개월 이상 한미 간의 어떤 현안으로 그 갈등의 그 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거를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